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91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희부님이 유튜브 활동을 접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생방송을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접겠다는 선언을 한 건데요. 접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회수와 수익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3년 전 다들 기억하시는 그 일 때문입니다. 유튜브 윤댕님과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서로 방송 도중 전화를 하며 소리 높이며 싸운 건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윤댕님은 하루에 10,000명씩 구독자가 늘고 김희부님은 하루에 10,000명씩 구독자가 빠졌었죠. 민심 싸움에서 윤댕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김희부님은 결국 120만 구독자에서 100만, 90만 계속 떨어졌고, 윤댕님은 후원과 조회수를 야무지게 챙기며 승승장구해왔죠.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아닌데 김희부는 왜 30만 구독자가 넘게 빠진 거냐,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김희부님의 인성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런 인성 쓰레기련, 개그튼 년, 말투봐, 아주 작같아서 못 들어주겠네, 이런 식으로 인성 관련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댕님이 머리를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 봐도 아주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왜 사건이 이슈화가 됐고 윤댕님이 왜 승리를 했냐면, 첫 번째, 윤댕님이 방송 도중 김희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전화하는 걸 송출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선제 필승 전략을 썼는데 실제로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사건만 봤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사실 그냥 BJ들끼리 폭로인데, 자기들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야 너가 먼저 그랬잖아, 언니가 나 따라했잖아, 뭐 이런 귀여운 이야기들이었죠. 근데 그걸 방송에서 굳이 송출하면서 전화통화하는 게 그때도 이해 안 갔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즈 필승을 윤댕님이 야무지게 사용을 했죠. 김희부님 성격 다들 아시겠지만 센 언니 스타일이죠. 소녀같이 울면서 이야기하고 짜잘한 거 폭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윤댕님은 울면서 이야기하고 사생활까지 폭로를 했었죠. 그에 비해 김희부님은 울지도 않고 평소와 똑같이 말하고, 사생활이든 사건이든 윤댕님에 대해서 어떤 폭로도 안 했습니다. 애숨긴 것과 약점들도 알았지만 이야기 안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이게 개청자들은 개돼지라는 증거입니다. 앞뒤도 모르고 그냥 쳐울기만 하면 엄마 나 안쓰러워 이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죠. 양희원 사건 때도 양희원이 엉엉 울면서 언니 아들 도와줘 이러니까 토닥토닥 하면서 언니 힘내요, 걔네들 내가 혼내줄게요 옌병을 했었죠.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연기에 전 국민이 속았었죠. 어떻게 30분 동안 쳤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 어쨌든 3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고, 12월 28일에 마지막 방송으로 생방송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에라도 속에 쌓였던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그 사건 당시에는 윤댕님이 사생활 폭로하고 돈 얼마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대도서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갖가지 것들을 다 폭로해도 김희부님은 울지도 않고 폭로 한 번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개돼지들 때문에 욕은 3년째 먹고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열받았겠습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났겠죠. 마지막 방송이니까 마지막 할 말들을 하면서 가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BJ나 유튜버 중에 김희부님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본인한테 조금만 손해가는 일 있으면 바로 꼬리 자르게 하죠. 지인까지도요. 게다가 남이 본인을 폭로했는데 본인은 입 뚝 닫고 있었다? 어느 누가 저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뒤지더라도 너는 조지고 간다 싸발.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면서 전부 다 폭로했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방송에 대해서 윤댕님이 반박을 하셨는데, 반박하신 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몰라, 이 얘기하고 또 본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솔직히 나랑 그 일 있고 나서 내 개인 사정을 봐줘서 애기한테 내 밥그릇은 뺏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했던데, 공지 올렸을 때도 솔직히 제가 보냈어요. 나한테 돈을 바로 갚은 것도 아니고 내 계좌까지 다 찾아가지고 스샷 찍어서 보냈어. 쓸 거면은 제대로 써달라고, 정확한 사실에 의거해서. 지금 아이를 공개한 타이밍에서 본인이 되게 쓰레기가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근데 쓸 거면은 정확하게 사실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스샷이랑 다 보내가지고 내용을 쫙 보냈더니 그냥 본인이 공지 삭제한 거예요. 수정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열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 아이를 옹호를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그 언니가 왜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가 볼 때 너가 애를 방치한 적은 없는데 애를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사이 나쁜 본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뭐 그런가 싶은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어. 나는 윤댕도 친구로 생각 안 해 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김희부님이 어떤 뭐 BJ 수십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윤댕님하고 뭐 대도서관을 까면서 비하를 하고, 대도서관이 뭐 계획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아직 팩트가 안 나와가지고 증인이나 아니면 카톡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친구 관해서 얘기할 때 언니가 그랬잖아. 난 너네 친구로 생각 안 해. 그래서 아 하긴 우린 언니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윤댕 언니 정도는 돼야 친하겠지 그랬더니 언니 뭐라 그랬어? 난 걔도 친구로 생각 안 해 그랬지.
아니었잖아. 근데 뭘 나를 되게 애써서 마음 써준 척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랑 그 일 있고 나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과 스트리머들과 BJ들이 몇십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 나랑 그 일 있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윤댕은 멍청해서 그런 일을 계획했을 것 같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땐 대도서관이 꾸민 일이다. 잘 나가는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언니 맨날 타로 본다며. 대도서관 방송 언제 망하는지. 근데 방송 망한다는 타로가 계속 안 나와서 짜증난다며. 이거에 대해서도 김인부님이 영상 마지막에 해명을 하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이시고 3년 전과 똑같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이 발언도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언니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방송을 한 거야. 내가 언니 무슨 유튜브를 잡고 싶어가지고 내가 뭐 이거를 계획해가지고 언니를 망치려고 내가 뭐 언니한테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언니를 망치고 싶어가지고 계획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윤댕은 멍청해서 이런 계획을 못 짰을 거고 이거는 대도서관이 짠 거야. 분명 봐도 대도서관 윤댕은 멍청해서 생각 못해 이런 거. 그래서 대도서관 방송 망하는 거 맨날 본다며 타로에서. 이 뒤에 내용은 누가 먼저 뭘 했다, 유튜브를 뭘 따라했다 이런 내용이라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처럼 28일 영상에서 두 분 다 새로운 폭로들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증거를 공개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인부님의 반박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나는 누군가를 까거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사건이 왜 내 탓인지 모르겠어요. 왜 내 탓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 언제나 자기 잘못은 없어서 항상 남 탓을 하는구나. 전국이 떠나가게 방송을 한 거는 공중파에 나와서 방송한 거는 자기인데 왜 내 탓을 하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모든 것에 자기 잘못은 없더라. 불만의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 알고 있었잖아. 너 낙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고소하고 사람들이 네 얘기 못할 때 그러고 나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낙태한 사람 내가 돼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해명하면서 내가 성형 마리아냐 아니면 아메바냐 그래가지고 뭐 자동 잉태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넘기는데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고 있었잖아. 근데 너 그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생각했었지. 미안하다하고 미안하다라고 생각했었지는 다른 거거든요. 한 번도 똑바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전 미안한 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인원수 올리게 알겠다고 얘기하고 나도 같이 밀어줬어요. 근데 내가 밀어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스캔들이 나는 거야. 사귄다고. 너 그때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도 미안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아 얘는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를 대하면서 내가 알아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내가 몰라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꼴을 당했어도 그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다. 이제라도 관계가 끊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실이 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10년 동안 언니 동생으로 있던 사람인데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험한 얘기도 한 번씩 했었고 그리고 사과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야. 누구나 있는 일처럼 여러분들도 겪는 것처럼 내가 겪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잘못하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했던 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말 전하는 사람들이 참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내가 엘리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근데 내가 엘리님이랑 같이 클럽에서 있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애랑 둘이서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카톡에서 걔한테 들은 얘기로 내가 뭐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 믿을 사람 없어서 쟤를 믿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크크크크 웃었다고요. 유튜브를 적는 건 그때 당시에 제 유튜브가 굉장히 좀 위태로웠어요. 그거를 팡 터트려준 계기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는 가만히 냅뒀어도 아마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시도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접는 거고 솔직히 더 이상 있잖아요. 유튜브를 계속 할 만한 힘이 없어요.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다른 뭔가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정정해주고 싶은 얘기는 최근 들어서 제가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악착같이 버텼어요. 되게 악착같이 버텼거든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내 속에 있는 대로 그냥 꾹꾹 담아왔었어요.
아 근데 진짜 정신병 걸리겠더라. 내가 이제 미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유튜브를 운영을 못하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인성 쓰레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는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릴까 하다가도 이제 와서 뭘 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 얘기하겠더라고요. 그분의 아이가 이슈가 됐는데 자기가 오픈을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지. 나 때문에 이게 더 큰 이슈가 됐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슈를 만들지 않을 거면 공중파 방송을 안 나갔으면 됐을 거 아니야. 공중파 방송에서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나 때문에 이게 더 커다란 이슈가 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왜 내 탓인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면 왜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지?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지? 오히려 계속해서 어그로가 끌리고 끌리는 것도 계속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내가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지경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 난리가 나든 뭐를 하든 간에 나는 이제 관심 없어요. 아이가 이모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욕을 먹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서 욕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분 보러 온대요.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짜 보러 들어오면은 이 얘기는 하고 싶다. 피해자 코스프레 좀 작작하고 살아. 너도 살면서 인생에 잘못한 게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면서 산다.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그러고 산다. 난 네가 너무 징그럽다. 정말로. 이 아들 탓도 왜 내 탓이 되는 건지. 내가 어디다가 까고 다닌 것도 아닌데 난 진짜 어이가 없다. 그만 좀 내 것 좀 봐라. 내가 네 걸 보는지 네가 내 걸 보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내 재활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2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애를 팔로우를 했대.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는 그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방송을 하면서 인스타에도 있잖아요. 난 가슴골 말고 등골 이렇게 하고 등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윤댕님 인스타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난 그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아 내가 먼저 올려서 다행이다. 운동을 하면은 등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원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안 올렸으면 이것도 따라했다고 했겠다. 아씨 내가 먼저 올린 거 천만다행이다. 난 그 생각 들었어 그때. 죄다 지 따라했다 그러니까 정말 먼저 올려서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 들더라고. 어이가 없어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원래 자기 잘못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었어.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둘이서 얘기를 다 끝낸 문제고 갖다부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근데 딱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난 누군가를 맹세코 따라하지 않았다. 왜 내가 따라했으면 따라한 내가 그 어떤 거를 다 따져도 더 높은 수치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정말로 내가 따라했다면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수, 아프리카 즐겨찾기 수, 아프리카 팬클럽 수, 그 어느 것 중에서도 왜 나한테 못 이기는지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남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적어도 남 탓은 안 했다. 그 일 있고서도 내 탓을 했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김희분은 유튜브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들이 보면은 10분이 넘는 영상들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영상이 2000개가 되면 그 2000개 중에서 10분이 넘는 영상이 몇 개가 될까? 100개도 안 될걸요 아마? 그때 당시엔 또 유튜브 초기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제 영상 앞뒤에는 광고가 많이 붙지 않았었어요. 중간 광고를 넣는 것도 안 됐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 채널 수익으로 여러분들 흑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 채널이고요. 전체를 했어요. 2014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이게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6년 동안 제가 채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 3억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뭐 김희부 1년에 뭐 유튜브 수익이 뭐 6억이다 7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니라는 거. 저희병 편집자 월급이 한 명당 230만원씩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3명을 썼어요. 월급이 이제 한 달에 690씩 나가죠. 4년 동안 나갔던 월급 자체가 1억을 더 오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수익 대체했거든요. 그 후로도 2년 동안 제가 이제 편집자 2명을 계속 썼죠. 그 편집자 2명의 월급도 별풍선을 벌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유튜브가 돈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김희부가 돈을 못 보니까 이걸 그만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프리카는 해요. 저는 생방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방은 제 직업이니까.